안녕하세요.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새로운 단원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교과서 86쪽과 87쪽이고요.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4학년 때 배웠던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라는 두 분수를 더할 때는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분자만 더하고 그리고 대분수로도 바꿔줄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내용을 4학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 있어야 될 게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통분의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번 분수의 덧셈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습 문제는 받아올림이 없는 조금 간단한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을 해보겠습니다. 분모가 다르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통분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교과서 86쪽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우유 2분의 1컵과 우유 4분의 1컵을 합한 양이 얼마나 될지 두 친구가 궁금해하고 있네요. 그죠? 이 친구가 우리가 가진 우유를 합하면 한 컵이 넘을까? 라고 궁금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슬기와 지혜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은 각각 2분의 1과 4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이 모두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얼마인지 알아보면. 그렇죠. 그 두 우유의 양을 더해야겠죠. 그래서 2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에다가 2분의 1과 4분의 1을 한번 나타내 보세요. 2분의 1은 두 칸 중에 한 칸이 채워져야 될 거고 4분의 1은 네 칸 중에 한 칸이 채워져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을 합하면 어느 정도가 될지 얼음 해볼까요? 얼음 과연 한 컵이 될까요? 2분의 1과 4분의 1 컵을 합치면 한 컵이 될까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한 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컵이 되려면 각각 2분의 1컵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반 컵씩. 그런데 지혜가 가진 게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한 컵이 되진 않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어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분의 1과 4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2분의 1과 4분의 1을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자, 그림으로 2분의 1과 4분의 1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선은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그림으로. 자, 2분의 1컵과 4분의 1컵을 합치니까, 자, 이 정도의 양이 되고요. 그죠? 한 컵이 되진 않네요. 그죠? 자, 우선은 2분의 1을 분모를 4로 바꿔줬습니다. 분모에 곱하기 2를 해줬고요. 분자에 곱하기 2를 해줘서 4분의 2로 바꿔줬습니다. 4분의 2로 바꿔주고 이 4분의 1과 더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분모가 같으니까 4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4분의 2로 바꿔주고 그래요. 통분하고 분모를 4로 똑같이 만들어주고 계산하니까 결국에는 4분의 3이 되었다. 이 그림과 똑같죠. 그죠? 4칸 중에 3칸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을 통해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고 분자끼리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인가요? 4분의 3입니다. 2분의 1과 4분의 1을 계산한 방법이 어땠나요? 그렇죠. 두 분수를 통분해서 계산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교과서 87쪽입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4분의 1과 3분의 1을 계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4분의 1과 3분의 1을 각각 어떤 공통분모로 통분했나요? 12죠. 그죠? 이 두 분모의 곱이네요. 3, 4, 12. 그죠?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4분의 1은 4칸 중에 한 칸이 칠해진 거죠. 그죠? 그랬더니 근데 12칸으로 나누기 위해서 각 칸을 3개씩 나눠줬어요. 이렇게. 더 세밀하게 나눠준 거죠. 그죠? 그래서 총 12칸으로 만들었는데 4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을 봤을 때는 4분의 1이지만 이걸 12칸으로 나눈 것으로 봤을 때는 몇 칸이 색칠된 건가요? 그렇죠. 3칸이 색칠된 거죠. 그죠? 하나, 둘, 3칸이 색칠된 거죠. 3분의 2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을 그림으로 보면 3칸 중에 두 칸이 색칠된 거죠. 그죠? 두 칸이 색칠된 건데 이걸 더 세밀하게 각 칸을 4칸씩 나눠서 12칸으로 총 12칸으로 만들어 줬더니
총 몇 칸이 색칠된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칸이 색칠된 거죠. 그죠? 그래서 분모를 12로 통분한 것을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통분모를 12로 바꿔줬더니 결국에는 12분의 3, 12분의 8. 그래서 더했더니 분자만 변하니까 1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활동 4번. 6분의 1과 8분의 3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거네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한번 볼까요? 자,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 했더니 분모를 뭘로 통분했나요? 48로 통분했죠. 그죠? 이 48은 어떤 공통 분모인가요? 그렇죠.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해줬더니 48분의 26이 나왔고 약분을 해서 24분의 13으로 더 간단하게 나타냈죠. 그죠? 자, 공통 분모의 두 분모의 곱으로도 공통 분모를 할 수 있고요. 방법 2는 뭘까요? 자, 6과 8의 공통 분모로 24를 했네요. 이 24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6과 8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것을 다 곱해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면 24가 나오죠. 그렇죠? 이 최소 공배수인 24를 공통분모로 만들어준 계산 과정입니다. 최소 공배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설명했었죠. 그죠? 어떤 점이 각각 좋을까요? 방법 1은. 네, 방법 1은 그냥 따로 최소 공배수를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통분모를 구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6 곱하기 8 하면 바로 공통분모를 구해가지고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숫자가 좀 커진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숫자가 좀 커지겠죠. 그죠? 방법 2는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구했으니까 간단한 숫자를 계산할 수 있겠죠. 매우 간단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방법은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방법 1을 써도 되고 방법 2를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필요한 방법을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 5번 한번 볼까요? 쌀빵 한 봉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은 4분의 3컵이고 쌀 과자 한 봉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은 6분의 1컵입니다. 쌀빵 한 봉지와 쌀과자 한 봉지를 모두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의 양. 그죠? 각각 양은 얼마인가요? 필요한 설탕의 양은 그렇죠. 4분의 3과 6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4분의 3과 6분의 1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4분의 3과 6분의 4를 계산을 해보시고요. 해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면 자,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면 밑에 것을 곱하면 12가 되겠죠. 그죠? 최소 공배수는. 그래서 분모를 12로 통분해서 자, 여기서 12가 되려면 3을 곱해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 6분의 1이 12가 되려면 2를 곱해줘야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형성평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 3분의 1과 5분의 1을 더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자, 3분의 1은 3칸 중에 1칸이 색칠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15칸으로 봤을 때는 몇 칸이 색칠된 건가요? 통분했을 때는 5칸이 색칠된 거고, 그 다음 5분의 2는 5칸 중에 2칸이 색칠된 거죠. 그죠? 이걸 15칸으로 봤을 때는 몇 칸이 색칠된 건가요? 그렇죠. 6칸이 색칠된 거죠. 그죠? 그래서 15분의 5, 15분의 6 결국 더했더니 15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한 이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분수를 분모를 통분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공통 분모로 12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것은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왼쪽 것만 왼쪽 6분의 1만 바꾸면 되니까 6분의 1 곱하기 2 1 곱하기 2로 해서 12분의 2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3은 12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12분의 3이 될 것이고요. 답은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은 방법 1, 아까 전에 배웠던 방법 1,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하겠습니다. 자, 5분의 2
이거 5분의 1을 통분하기 위해서는 30이 돼야 되니까 5분의 2에다가 각각 6을 곱할 거고요. 그 다음 6에다가는 5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30이 되니까요. 그러면 30분의 12가 되겠고 30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분의 17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3번. 주연이는 식용유를 4분의 1컵 사용했고 나래는 식용유를 6분의 1컵 사용했습니다. 주연이와 나래가 사용한 식용유의 양은 모두 얼마인지 쓰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통분을 해야 되는데 분모가 다르니까 선생님은 최소 공배수로 하겠습니다. 2, 2, 3 그래서 분모를 12로 통분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12로 통분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12가 되려면 곱하기 3을 해야 되고 여기도 곱하기 3을 해야 되니까 12분의 3 여기는 곱하기 2 여기도 곱하기 2 그래서 12분의 2가 되겠고 식용유는 12분의 5컵이 되겠네요. 됐나요? 이번 시간에는 분수의 덧셈, 받아 올림이 없는 분수의 덧셈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학팀책 56쪽과 57쪽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받아 올림이 있는 분수의 덧셈을 해볼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것과 똑같으니까요. 복습 잘 해주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